이번 시간에는 GUI 프로그래밍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좀 더 복잡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젯들, 다시 말해서 파일 대화 상자, 메뉴, 캔버스 등을 구현하는 위젯들을 활용해서 그래픽 사용자 환경을 만드는 파이썬 GUI 프로그래밍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진행하는 순서는 일단 대화 상자 만들기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메뉴 사용하기, 캔버스 사용하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대화 상자를 이용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파일 대화 상자는 TKint 파일 다이얼로그 모듈에 들어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함수와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일을 열 때는 ask open file name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고요. 편집한 파일을 저장할 때는 ask save as file name, 그리고 디렉터리를 열 때는 ask 디렉터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인수는 이제 디렉터리와 그리고 제목 그리고 확장자를 이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파일 다이얼로그 모듈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임포트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from TKint file dialog, 그리고 거기에 따라 필요한 이제 함수들을 부르면 되겠습니다. ask open file name, 파일을 열 때는, 저장할 때는 ask save as file name, 디렉터리를 열 때는 ask directory,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이제 이런 방법을 쓰겠습니다. TKint.file dialog를 fd라는 이제 닉네임으로 임포트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파일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파일을 찾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파일을 찾을 때는 파일 대화 상자를 열어야 되는데, 이때 열어야 될 대화 상자가 ask open file name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파일 대화 상자를 열고 거기서 파일을 선택을 하면 그 파일 이름을 화면에 출력하는 예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TKint.file dialog, 파일 다이얼로그 대화 상자 모듈을 열어야 되겠고, fd라는 이름으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제 ask open file nam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을 찾을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화면에 나타날 대화 상자에 기본적인 초기 디렉터리를 현재 폴더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은 select 파일입니다. select 파일은 바로 대화 상자에 이렇게 제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타입은 이제 열어야 될 파일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파일 타입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txt files txt라고 하는 게 제일 처음 목록에 나오고요. 여기 펼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맨 첫 줄에는 이제 이 첫 번째 목록이 나오고, 두 번째는 jpg 파일 목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파일의 목록이 나오죠.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예를 들면 txt를 선택을 하면 txt 파일만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txt 파일만 보이게 되고, 그리고 jpg 파일을 선택하면 jpg 파일만 여기에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것을 정하는 게 파일 타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파일을 클릭을 하면은 열어야 될 파일을, 그러면 이제 그 파일이 선택이 되고 그것이 화면에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파일 대화 상자로 파일을 찾아서 파일을 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대화 상자를 열기 위해서 ask open file name 이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선택한 이 파일의 이름이 파일 네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test.txt라는 파일을 선택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선택하고 나면은 이제 이 파일 이름이 파일 네임으로 가겠죠. 근데 파일 네임이 만약에 이제 없다면 선택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없지 않다면 이제 이 파일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읽기 모드로 읽어서 그 내용을 이제 인 파일로 이렇게 변수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 파일에 있는 모든 행을 이제 read lines 다 읽었죠. 근데 다 읽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라인씩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라인에서 이 스트립, 이 스트립은 이제 어떤 문자열에서 양쪽에 있는 이제 공백이나 아니면 양쪽 끝에 있는 공백이나 아니면 특수 문자, 뭐 이제 줄바꾸기라든지 탭이라든지 이런 이제 문자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화면에다가 프린트 라인이니까 출력하도록 했죠. 한 줄씩 한 줄씩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어야 될 파일이 이제 이 파일입니다. 바로 이 파일이 이건데요. 이 안에 이제 2 곱하기 1은 이런 구구단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서 출력을 어떻게 되는가 보면 이런 식으로 한 줄씩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찾아서 읽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트림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림 메서드는 문자열의 시작이나 끝부분에 들어있는 이제 문자를 제거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주로 제어 문자열 같은 거, 공백 문자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반환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스트링이 있다고 할 때 이 스트링에서 스트립 쓰면 여기서 스트립 하고 이제 0을 넣어서 0을 제거하라고 했어요. 0을 다 제거해 버리니까 이 부분이 제거돼서 나머지가 이제 반환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제어 문자가 들어가 있을 때 탭 기호라든지 줄 바꾸기 이런 기호가 있을 때 이것들을 이제 그냥 스트립 하면 제거해 버립니다. 양쪽에서. 다음은 파일 저장하기를 배우고 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할 때는 ask save as file name이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대화 상자에서 이제 저장할 파일 이름을 우리가 입력을 하면 그 이름을 화면에 출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ask save as file name이라는 이름으로 이 함수를 이용하면 이제 이 파일 네임을 우리가 입력한 이름이 이제 이 이름으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장한 이 이름이 이제 저장할 파일 이름이 되고 여기서는 이 파일 이름을 출력하는 예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이 파일이 test2.txt인데 여기는 이제 패스가 되겠죠. 이 패스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렉터리 열기를 배워보겠습니다. 이때 이용할 함수 이름은 ask 디렉터리입니다. 자, 대화 상자에서 이제 우리가 폴더를 선택하면 그 폴더 이름을 출력하도록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기서는 ask 디렉터리라는 이제 함수를 이용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그 디렉터리 이름을 이제 디렉터리로 저장을 했다가 그것을 화면에 이제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가 파이썬이라는 폴더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선택된 파일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디렉터리가. 그래서 그 디렉터리를 이제 화면에다가 출력을 하는데 이제 이 경로까지 앞에 있는 거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이 경로까지 출력하고 뒤에는 디렉터리 이름이 되겠죠. 다음은 도형을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캔버스 위젯을 사용하면 다양한 도형이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캔버스 위젯은 TK-인트를 위한 구조화된 그래픽 기능을 제공하는 범용 위젯입니다. 기능은 다양한 종류의 사용자층이 위젯 구현에 사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선이나 타원, 사각형, 다각형과 같은 도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을 이제 표시하거나 편집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형식은 캔버스라는 이제 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일단 캔버스 개체를 그리고 캔버스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제
메서드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형을 그리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 그리기 함수는 createLine이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시작점과 끝나는 점, 이 두 점을 선으로 이어줍니다. 그리고 필은 이제 칠하는 색깔입니다. 빨간색으로 하고 선의 형태는 대시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각형 그리기는 create rectangle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작점과 왼쪽 모서리 위의 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모서리 점, 그 사이를 사각형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색깔을 지정했습니다. 타원 그리기는 create oval입니다. 시작점과 그리고 이건 시작점에서 사각형의 왼쪽 모서리 위가 되겠고요. 이건 오른쪽 모서리입니다. 오른쪽 아래 모서리. 그리고 그 두 점 사이를 이제 이렇게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안에 내접하는 타원을 이렇게 그리게 되겠습니다. 원호 그리기는 좌표를 주고요. 그리고 시작하는 각도, 그 다음에 끝나는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칠하는 색깔이 되겠습니다. 다각형 그리기는 역시 좌표로 이제 주어집니다. 자, 이 좌표는 이제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좌표들을 이어서 다각형을 그리게 되겠습니다. 그림 그리기는 create image라는 이제 함수를 이용하고요. 위치와 이제 옵션을 줘서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형 그리기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선 그리기와 사각형 그리기 실습을 하겠습니다. 자, TK 인터 모듈을 임포트를 하고요. TK로 임포트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윈도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tk.large.tk 생성자를 이용해서 윈도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제 캔버스를 이제 캔버스 객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 캔버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만든 인스턴스 객체 이름이 CMV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캔버스는 어디에 위치해야 하느냐면 이 윈도우 안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컨테이너 이름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정했습니다. 폭이 320, 높이가 200 픽셀 되는 캔버스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실제로 화면에 나타내려고 하면 팩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create line을 이용해서 선을 그렸고요. 00에서 지금 어디냐면 여기가 되겠습니다. 00 그리고 100, 150이 바로 여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길이가 100이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50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에까지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create rectangle 사각형을 그렸는데요. 150은 바로 아까 이 같은 점이죠. 이 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50, 150은 바로 이 점이 되겠습니다. 이 점. 그리고 이 사이를 이제 사각형을 그리게 되는 거죠. 이 점과 이 점을 양쪽 대각선의 점으로 하는 사각형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빨강색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필이니까 이제 이것은 내부를 채우는 색깔입니다. 이게 빨강색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바깥 테두리는 이제 아웃라인인데 나중에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원과 다각형을 그리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는 아까와 똑같고요. 자, 캔버스를 이번에는 width 400, height 40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create oval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원을 그리는데요. 50, 50이 바로 이쪽 꼭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0, 150은 이 아래쪽 꼭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사각형 영역 안에다가 그리면 원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 채우는 색깔을 블루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create polygon. 이건 다각형인데요. 이 다각형은 한 점 한 점, 첫 번째 점 150, 100입니다. 자, 150, 100은 이 점이겠습니다. 이 점이 150, 100이고요. 그 다음 250, 100은 그 다음 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 150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에 250은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250에 300은 또 여기가 되고요. 그리고 150에 300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에 250 여기 왔고요. 그 다음에 100에 150 요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부 8개의 점이 있는데 이 점들을 이제 이어서 다각형을 그리게 되겠습니다. 채우는 색깔은 초록색입니다. 이번에는 랜덤 서클을 그리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TKint 모듈을 TK로 임포트하고 랜덤 넘버를 RN으로 이제 이렇게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TK 생성자를 이용해서 윈도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캔버스 TK에 있는 캔버스 위젯을 이제 생성했습니다. CMV라는 이름으로 여기는 변수를 이제 도입했는데 WH 여기서 설정했습니다. WH를 각각 600과 400으로요. 그 다음에 팩을 하고요. 그리고 색깔을 이제 우리가 6개를 지금 선택했습니다.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Colors 6개의 색깔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문을 이용을 해서 이제 X좌표와 Y좌표를 랜덤으로 이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이 폭을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스크린에 이제 캔버스의 width W 랜덤 넘버 세션 0에서 1까지 변하니까 거기다 W를 곱했으니까 이제 0에서 W 사이에 변하고 이거는 0에서 H 사이에서 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경을 이제 R로 해서 이것은 0에서 100 사이에 변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create 오버를 함수를 이용을 해서 타원을 그리는데요.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원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 점이 이제 중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반경은 이제 R이잖아요. 여기서 이게 R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 점을 중심으로 지금 그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 오버 함수는 이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이 점과 이 점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럼 이 값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점을 이제 xy라고 한다면 이 점의 좌표를 그러면 여기는 x에서 r을 빼줘야 되겠죠. 이만큼.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y에서 r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점이 바로 어디냐면 이 점을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오른쪽 아래는 x에다가 r을 더해주고 y에다가 r을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점이 이제 이쪽 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필은 이제 컬러를 여기서 이제 요 컬러가 6개가 있는데 이제 이게 0, 1, 2, 3 이렇게 나오겠죠. 인덱스가. 그래서 컬러 인덱스를 이제 여기서 4라고 했습니다. 4i. i는 0부터 29까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전부 30개의 이제 원을 그릴 텐데, 그럼 이 i 값을 이제 6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가 없는 경우는 0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1이 나오고, 나머지 1이고 2이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5가 될 때까지 있겠죠. 그래서 6가지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색깔을 칠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옵니다. 레드, 퍼플, 블루, 그린, 옐로우, 오렌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돌아가겠죠. 그러면서 계속 원에 색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캔버스에서 그림 그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myColor라는 변수를 이제 전역 변수로 도입하고 색깔을 블루로 설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림은 요 페인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그럴 건데요. 요 페인트라는 이 함수는 이벤트에 반응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벤트 처리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마우스로 움직일 때 마우스가 찍은 점이 있죠.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점이 바로 이벤트 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X좌표가 이벤트 X, Y좌표가 이벤트 Y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점을 찍으면 점이 너무 작으니까 실제로는 이제 내부를 이제 칠하게 되는데, 이게 필이라는 게 뭐냐면 그 내부를 칠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웃라인은 이 테두리 선을 이제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때는 점을 이렇게 찍지 않고 이 점에서 왼쪽 위 1픽셀씩 빼줬어요. 그리고 여기 또 1픽셀씩 더 해줬죠. 요 점을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게 되는데, 요 사각형의 내부를 칠하게 됩니다. 그게 필이에요. 필 컬러. 그리고 이 테두리를 그리는 선, 이건 아웃라인이죠. 자, 이거 두 개 다 그냥 마이 컬러로 이제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이 픽셀이 한 픽셀이 아니라 이제 3픽셀짜리 이제 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이제 x1, y1, x2, y2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마우스를 이제 타원을 그리는데 x1, y1, x2, y2 이것을 여기 내접하는 이제 이렇게 원을 그리는 거예요. 원을 그리는데 이 원을 이제 채우는 색깔이 필이고, 그 다음에 이 테두리 선이 아웃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우스를 움직일 때 그 점을 중심으로 이제 내부를 칠하고 또 테두리를 그리고 이 크리에이트 오버리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을 바꾸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change color예요. 그래서 이 change color는 이제 my color를 이제 다른 색깔로 바꿨습니다. 레드로 바꿔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my color가 지금 여기 이게 전역 변수입니다. 함수 바깥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내부의 전역 변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이제 글로벌이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만약 이걸 선언하지 않으면 색깔이 안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캔버스 윈도우 창을 만들고, 그리고 그 윈도우 창 안에 캔버스를 이제 위젯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패킹을 이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우스 이벤트, 우리가 마우스를 움직일 때 움직이는 게 바로 B1 모션입니다. B1 모션, 왼쪽 버튼을 이제 누르고, 그죠? 마우스를 왼쪽 버튼을 누르고 움직일 때, 그때 그림을 그리죠. 그때 이제 이벤트 처리 함수가 페인터입니다. 이건 이벤트고요. 이 이벤트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왼쪽 버튼을 눌렀다는 거죠. 클릭을 했고, 그 다음에 모션,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버튼을 드래그하는 그런 상태예요. 드래그할 때, 그때 이 페인터 이벤트 처리기를 불러옵니다. 그럼 뭐하죠? 선을 그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벤트 처리기를 지정하는 함수가 바로 이벤트와 이벤트 처리기 지정하는 함수가 바인드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버튼을 여기 넣었는데, 이 버튼을 넣기 위해서 버튼 위젯을 이제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객체 이름이 btn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콜백 함수가 change color입니다. 자,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change color 함수를 불러요. 그래서 색깔을 바꿔줍니다. 빨강색으로 바꿨죠. 그리고 이제 버튼을 패킹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메인 루프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그림 이렇게 그리게. 처음 그리면 이제 이렇게 선이 그려지고, 이 선이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빨간색을 누르고 그리면 빨간색이 그려지겠습니다. 자, 다음은 캔버스에 이미지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함수가 create image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tkint를 임포트를 하고요. 그리고 tk를 이용해서 윈도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캔버스를 다시 위젯을
윈도우 안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이제 불러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create image를 이용하면 이 그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그림의 경로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TK-INT에 있는 포토 이미지라는 포토 이미지 안에는 인수가 이제 경로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경로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로 해가지고 C 드라이버의 루트에 time.png라는 파일, 이 파일을 이제 경로를 설정해 주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img로 이렇게 받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가 바로 이 img가 되겠습니다. 이 경로에 있는 이 파일을 이제 불러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앵커를 이제 NW로 했으니까 이 그림에서 이제 이 위쪽이 북쪽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서쪽이죠. 요즘 이제 북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서쪽 방향으로 해서 밀착해서 윈도우 상에다가 이렇게 설치할 그림을 올려놓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GUI를 구현하기 위해서 윈도우 창을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올리는 위젯들을 설치하고, 또 캔버스를 위젯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고 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윈도우 프로그램은 메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번 시간에는 메뉴를 만들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만들 때는 이제 메뉴 위젯을 이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메뉴를 표시하는데 이 메뉴 위젯을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최상위 메뉴, 또 풀다운 메뉴, 팝업 메뉴를 구현하는데 다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뉴를 만들려면 일단 이제 윈도우를 일단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메뉴 생성자, 메뉴 생성자를 이용해서 이제 메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TK-INT 안에 이제 이 메뉴라는 위젯을 이용해서 메뉴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가 이제 바로 이 윈도우에 놓여야 되니까 이제 이 페런트 위젯이 윈도우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메뉴를 이제 이 객체가 되겠죠. 인스턴스인데 좀 정확하게 말하면 인스턴스에 이제 이름이 붙어야 되겠죠. 그것을 스몰 메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add command라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여기다가 메뉴 항목을 넣습니다. 그래서 항목의 이름이 hello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뉴에 있는 이제 최상위 메뉴에 hello라는 항목이 하나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화면에 나타내려면 이제 이 configure를 이용을 해가지고 win configure 메뉴는 메뉴다. 이 만들어진 메뉴를 이제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메뉴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요 헬로가 바로 여기 있죠. 이것이 이제 메뉴의 항목 지금 하나밖에 이제 안 만들었으니까 헬로만 나타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뉴를 만드는 법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여기서 발전해서 메뉴 안에 이제 메뉴를 클릭해서 실행을 한다든지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와 똑같이 이제 하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콜백 함수인데요. 메뉴를 선택했을 때 아까 헬로라는 메뉴를 우리가 만들었죠. 그럴 때 뭘 할 거냐, 이것을 실행할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면에다가 헬로라는 문자를 출력하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와 똑같이 이제 메뉴를 만들고요. 메뉴 위젯을, 그리고 여기다 add command로 항목을 이제 추가했습니다. hello라는 항목과
그리고 exit이라는 항목을 두 개를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커맨드가 있죠. 이 커맨드에서 이 함수를 이제 부르게 되겠습니다. hello라는 이 함수를 부르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메뉴가 exit인데요. 이 exit은 윈도우에 있는 이제 destroy는 이제 윈도우를 삭제하라, 이제 지우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종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onfigure를 이용해서 이제 메뉴를 화면에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화면이 나타났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메뉴가 hello가 있고 exit이 있습니다. hello는 어디서 왔죠? 바로 여기 레이블, 여기서 hello라고 지정을 했죠. 그리고 exit은 여기 두 번째 add command에서 exit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hello는, 이 안에 있는 command hello는 이것을 받아주는 함수, 이 callback 함수가 바로 여기서 정의한 hello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win destroy는 함수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윈도우 자체에 이제 있는 메서드죠. destroy를 호출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브 메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메뉴가 파일과 헬프 두 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파일을 클릭하면 그 밑에 서브 메뉴가 Open, Save, Exit이라는 메뉴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헬프를 클릭하면 Program Info라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브 메뉴를 만들려면 일단 tk 인트를 임포트하고요. 그리고 윈도우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때 이 메뉴를 클릭해서 돌아갈 수 있는 함수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open이라는 함수, 그리고 save 파일을 저장할 때요. 그리고 빠져나갈 때, 종료할 때 exit, 그리고 about은 이제 info, helper에서 이제 about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이제 callback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벤트에 대한. 자, 그리고 메인 메뉴는 이제 메뉴라는 이제 위젯을 이용해서 만들고요. 그것의 이름을 이제 메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을 이제 화면에다가 이제 나타내야 되겠죠. 메뉴로서. 다음은 파일 메뉴와 그 서브 메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파일 메뉴 아래에 3개의 서브 메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메인 메뉴를 아래에 새로운 이제 메뉴를 이제 만들겠는데 그 메뉴 이름이 파일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tOff를 0으로 했는데 tOff는 뭐냐면 하이 메뉴와 이제 분리 기능을 사용할 것이냐 이건데요. 메인 메뉴 밑에 이제 하이 메뉴가 만들어질 때 이걸 분리하는 점선 기호가 있습니다. 이 점선 기호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점선 기호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이 밑에 이제 add cascade라는 이제 이 명령에 의해서 상위 메뉴와 하위 메뉴를 연결하는 이제 메뉴로 파일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메뉴 자체는 이제 이 파일은 선택되는 메뉴는 아니고 이 메뉴를 선택했을 때 하위 메뉴가 나타나고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연결 기능을 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메뉴를 이제 파일 메뉴로 사용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파일 메뉴 안에 이제 add command 해가지고 메뉴를 이제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open, save 이런 두 개 메뉴가 새로 추가가 됐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수평선이 하나 있는데 이걸 separate라고 합니다. 구분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구분선을 여기다 넣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걸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픈 세이브는 파일을 열거나 저장하는 거고 exit은 종료하는 거니까 명령이 이제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exit이라는 이제 또 하나의 메뉴가 생겨났죠. 그리고 이것은 각각 이제 콜백 함수들을 이렇게 연결해 줬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죠. 그래서 오픈 함수, 세이브 함수 이렇게 부르고 윈도우 destroy는 이제 윈도우 자체가 이제 종료하는 그런
이제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헬프 메뉴와 헬프 메뉴의 서브 메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헬프 메뉴 안에는 서브 메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와 똑같이 이제 메인 메뉴 아래 헬프 메뉴를 만들었고, 이거 티어 오프를 이제 여기서는 기본 설정이 티어 오프는 1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선이 이제 나타났죠. 티어 오프 true. 그리고 메인 메뉴에 이제 헬프 메뉴를 이제 이것도 역시 캐스케이드로 이제 설정을 했죠. 이것도 역시 헬프 자체가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메뉴를 나타나게 서브 메뉴를 나타나게 해주고요. 그리고 그 메뉴 이름이 헬프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프 메뉴에 이제 새로 추가를 했죠. 커맨드 프로그램 인포라는 메뉴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 만들어준 콜백 함수 about를 이제 불러오게 되어 있죠. 이걸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습니다.